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더무비 86 시리즈의 보이저 렉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렉가는 더무비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감초 중에 감초 역할인 그런 캐릭터고, 옛날에 리뷰했던 유나이티드 렉가하고 같은 캐릭터입니다. 좀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 제품을 작년에 방출하는 바람에 뭔가 구판하고 신판의 비교는 하기가 힘들지만 따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품을 먼저 보면 보이저급으로 출시된 제품이라서 굉장히 크고요. 보이저급 치고도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영화에서도 꽤 덩치가 있는 캐릭터였는데 비클 모드하고 로봇 모드가 정말 1대1 사이즈로 딱 떨어지는 캐릭터라서 좀 작아서 아쉬웠던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좀 보시다시피 저는 두 개를 구했습니다. 단종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물량을 구매를 했는데 우선 두 개밖에 안 남았길래 두 개를 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캐릭터는 1대1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클 모드로 하나 놓고 또 로봇 모드로 하나를 놓으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워놓는 용으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비클 모드는 좀 이따가 볼 거니까 잠시 빼놓고요. 로봇 모드부터 조금 보면은, 저는 로봇 모드는 전에 봤던 유나이티드에 비하면 확실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청 깔끔하고 날렵한 비율로 떨어지는 프로포션이고요. 뭔가 되게 많았던 구판에 비하면 엄청 심플해졌습니다. 근데 이 심플한 디자인을 보면 도대체 아까 봤던 그 바이크 모드가 어떻게 나오나 싶은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특유의 가시 부분도 엄청 잘 표현됐는데, 이거는 뭔가 연질보다는 살짝 좀 딱딱하지만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뭐 그렇게 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떨어지면 파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은 소체 하나랑 그다음 톱날 무기 하나, 바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바퀴를 빼놔서 두 개까지는 필요 없고 한 개로만 리뷰를 할 건데, 우선 바퀴는 두 쪽 다 이렇게 양쪽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이 톱니 쪽에 이렇게 끼워서 장착을 해주면 뭔가 방패처럼 쓸 수도 있고요. 뭐 다리 부분에 붙이면 뭐 다리 각반 정도? 보호대 정도로 쓸 수 있어서 양쪽에 붙이면 이렇게 옆면이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톱날도 구판에 비하면 훨씬 크기가 아담해졌고 적당해져서 무기로서의 느낌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고 이렇게 방패랑 톱날 해서 렉가의 무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아졌고요. 뭐 전체적인 비율이나 가동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 같은 경우는 좀 달아놓으면 무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빼놓는 편이고요. 무기는 이렇게 빼서 뒤에 보면 이 구멍에다가 끼워서 또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냥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간단하고, 가동성을 한번 보면은 제가 어깨 관절이 되게 독특했는데 팔은 어차피 등짐이 없다 보니까 엄청 잘 돌아가고요. 이렇게 꺾으면 뭔가 겨드랑이가 이렇게 나와요. 좀 독특한 관절이죠.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렉가는 이렇게 관절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꽤나 재밌게 가동이 잘 되는 편이고요. 어깨도 이렇게 몸통하고 간섭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넓어진 가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회전축이 있어서 돌아가고 팔꿈치 꺾이는 관절이고요. 손목도 이렇게 돌아가서 손목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뒤에는 이렇게 뻥 뚫린 골다공증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팔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허리도 이렇게 360도로 돌아갑니다. 허리 가동도 꽤 좋은 게, 이렇게 꺾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좀 접히는 듯한 모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더 뺄 수 있긴 한데 한 요 정도 충분히 꺾이는 점에서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얼굴도 엄청 잘 나왔는데 특유의 콧수염과 턱수염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유나이티드 때도 얼굴이 잘 나왔는데 확실히 신형 조형이 정말 좋고요. 뒤통수까지도 이렇게 구현을 해놔서 몰드도 정말 좋습니다. 얼굴 가동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몰드를 떠나서 얼굴 가동도 굉장히 좋고요. 약간 내리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여기 옆부분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고관절을 움직일 때 방해가 안 되는 편이고요. 물론 이게 있어서 팔이랑 뭐 겹쳤을 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빼면은 다리 가동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아주 깔끔하게 약간 라쳇 관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라쳇 관절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가동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도 이렇게 직각으로 딱 접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무릎도 잘 접히고요. 발목은 이렇게 앞뒤로 적당히 접혀서 가동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빠지는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모든 관절이 엄청 유연하고 잘 빠져있다 보니까 전작에 비하면 가동이 정말 좋아졌고요. 확실히 붙어있는 파츠가 없으니까 우선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동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확실히 옵티머스랑 있으면은 옵티머스의 부피감이 작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보이저급들이 더 커 보이는데 이 친구는 보이저보다는 거의 리더급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옵티머스는 리더급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이 친구 렉가가 더 리더급에 가까운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덩치감이 큰 편이고요. 핫로드처럼 디럭스급에 있는 친구랑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크기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여기 상체 부분이 좀 부피가 깍두기처럼 크다 보니까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렉가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체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면 핀이 딱 빠지는데 이렇게 딱 분리를 해주고요. 여기 핸들을 위로 올려주고 팔을 그대로 위로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되게 빡빡해서 지금 제 거는 살짝 빼놔서 그렇지 원래는 되게 빡빡해서 처음 샀을 때는 이걸 빼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렛대를 이용해서 빼줘야 되는데 뭐 드라이버나 얇은 자 같은 걸로 넣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빼놓으면 이렇게 잘 빠지니까 굳이 그렇게 힘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에 있는 힌지를 그대로 쭉 밀어 넣어서 접은 다음에 머리를 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게끔 잘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잘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계기판처럼 뒤통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가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전개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팔은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여기 구멍에 이렇게 딱 찝히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팔이 이렇게 돌려서 정면을 보게 한 다음에 밀어 넣고 다음에 여기 팔에 있는 구멍에다가 팔에 있는 구멍에 여기가 딱 맞게 이렇게 딱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은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손을 안으로 넣고 여기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의 구간에다가 바퀴를 넣어줘야 합니다. 바퀴는 먼저 팔을 살짝 뺀 다음에 바퀴를 끼우고 그 다음에 팔을 끼우면서 같이 맞춰주면 편하게 결합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앞바퀴 부분 이렇게 결합이 되고 뒷바퀴는 굉장히 쉬운데 그대로 발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이렇게 꺾어서 돌려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좀 더 힘을 줘서 꺾어주면 딱 직각이 되는데 이걸 맞춰서 이렇게 결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살짝 꺾는데 처음엔 꺾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살짝 더 힘을 주면 이렇게 딱 꺾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서 발끝을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허전하죠? 여기를 결합하기 전에 바퀴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벌리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끼우기 전에 먼저 결합을 하고 다음에 여기도 결합을 하고 이렇게 발끝을 다시 맞춰주면 비클 모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이 무기 파츠는 여기 뒤에다가 꽂아주면 남는 파츠 없이 비클 모드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제가 지금 손톱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한쪽만 적당히 세워놔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비클 모드 완성이 됩니다. 변형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이 부분이 좀 빡세긴 한데 이 부분은 아까 봤다시피 약간의 힘을 줘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면 편리하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정말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유나이티드 버전의 렉가가 바이크 모드엔 좀 더 둥글거나 이런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퀄리티에서는 확실히 신품인 스튜디오 시리즈의 렉가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에서도 뭔가 좀 그림체가 느껴지는데 확실히 구판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하고는 이 제품이 제일 잘 맞겠죠? 뭐 여기 안장 부분이랑 여기 뒷부분은 살짝 어색하긴 해도 이 앞부분에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이런 볼륨감, 그다음에 불꽃 모양 도색도 잘 나왔고 독특한 이런 톱니 바퀴 모양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이렇게 가시 돋친 것도 잘 표현했고 확실히 구판에 비하면 정말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무기도 구판은 너무 무기가 커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무기의 크기가 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도 없고 이렇게 잘 호환해서 뒷부분에 엔진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심심할 때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퀄리티는 엄청 좋아졌다. 그리고
뒤통수긴 한데 이 뒤통수가 비클 모드에서는 이렇게 계기판이랑 이런 디테일함을 표현하는 부분이 돼서 또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모드, 비클 모드 때 또 이렇게 다른 점을 찾으면서 비교하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구조가 독특해서 신기한데 특히나 이 뒷부분에 보면 바퀴가 여기 이 부분에 안 걸리게끔 잘 만들어졌어요. 좀 잘못 변형하면 이게 걸려서 바퀴가 안 굴러갈 수 있는데 여기 미세하게 안 닿이게끔 설계가 돼서 이것도 잘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바퀴가 실제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게 워낙 톱니고 지금 바닥이 매끈해서 안 굴러가긴 하는데 실제로 바닥에서는 잘 굴러가는 편이라서 바이크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로봇 모드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비클 모드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건 좀 없어진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은근히 부담스러운 그거였는데 괜찮아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릎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파츠를 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빼서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꺾어서 약간 기울어진 바이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각도를 완전히 뭔가 사이드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인코스를 타는 바이크 같은 느낌? 특히 뭔가 렉가를 다른 제품을 태웠을 때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세워놓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다 펴서 균형을 맞춰주면 바이크 모드 때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렉가를 2개 산 이유가 바로 이건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렉가가 렉가를 탈 수가 있어요. 다른 트랜스포머 제품들도 탈 수 있는데 확실히 정크입이나 렉가가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이어지게끔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게 렉가의 밑부분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홈이 이렇게 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결합을 해서 렉가를 태울 때 더 안정적이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 두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이게 뭐 정크입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렉가나 정크입이나 다 이렇게 서로를 탈 수 있게끔 만든 설계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도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탑승을 하죠. 진짜 물화일체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오히려 이렇게 2개가 한 제품이라 해도 믿길 만큼 정말 자연스럽게 탈 수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반은 로봇 모드가 되고 반은 비클 모드가 되는 그런 제품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보통 소장하신 분들이 여기다가 렉가에다가 핫로드를 되게 많이 태우시던데 저는 이렇게 렉가를 태우는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정크입이 있으면 정크입을 태우겠지만 확실히 렉가나 정크입 같은 계열의 이 친구들은 2개씩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렉가를 2개 사든 아니면 렉가나 정크입을 이렇게 1개씩 사든 아무튼 간에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합입니다. 아무튼 비클 모드 굉장히 재밌게 쓸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제가 사진 리뷰도 남겨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정말 잘 나온 거 확인하면서 로봇 모드 다시 변형하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퀴 부분을 분리해 줄 건데 여기는 좀 많이 빡빡해서 살짝 빼고 바퀴를 빼줍니다. 이쪽도 먼저 다리를 분리하고 빼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바퀴를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서 발을 펴줍니다. 이 팔 부분을 이렇게 빼주고 머리를 그대로 내려주세요.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그대로 내려서 넣어줍니다. 이게 넣을 때는 되게 잘 들어가는데 뺄 때 되게 빡세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은 이렇게 접어넣고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체를 맞춘 다음에 다시 상체를 이렇게 꺾어 오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팔을 이렇게 넣고 여기 몸통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내려주고 손은 꺼내주면 되는데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손톱을 좀 길러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꺼내서 손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쪽도 손을 이렇게 빼주고 돌려줍니다. 이 가시가 바깥쪽으로 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좀 정리하고 허리를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하면 렉가 로봇 모드까지 완성이 됩니다. 남는 바퀴 파츠는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꽂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꽂아 넣어주고 뭐 무기 활용하듯이 꽂아주고 아니면 그냥 박스에 보관해서 따로 보관하면 굉장히 편하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퀴가 워낙 거슬려서 바퀴는 그냥 따로 떼놓고 박스에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굳이 두 개까지 다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몸통 그대로만 있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편하게 전시하면 되고요. 꼭 추천드리는 거는 구할 수 있으면 두 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종이 돼서 굳이 뭐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엔 단종이 돼서 하필이면 근데 단종이 돼서 이렇게 렉가를 두 개를 다 같이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참에 정크입이 나온 김에 정크입도 사고 이번에 렉가도 구해서 하나하나씩 놓고 뭐 바이크로 놓든 해서 아까처럼 재밌게 태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밌는 부분을 많이 잘 살린 것 같아요. 변형도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트랜스포머 제품 리뷰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